올해 67살 제 속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비슷한 마음으로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때 저는 47살, 딸은 대학 기숙사에 들어갔고 아들은 막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집에는 남편과 저 단둘만 남았죠. 하지만 실상은 저 혼자였어요. 퇴직 후 남편이 시작한 작은 사업 때문에라는 말을 달고 늘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집을 비웠으니까요. 저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었어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떠나간 집이 너무 적막해서 생활비도 보태고 사람들도 만날 겸 시작한 일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텅 빈 집에서 밥을 짓고 아이들 방을 정리하며 그들의 사진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미영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정육 코너에서 일하는 서정민 매니저였습니다. 마트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된 50대 초반의 남자였죠. 저보다 몇 살 어렸지만 훨씬 젊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아, 네. 정민 씨도 수고하셨어요. 처음엔 그저 직장 동료였을 뿐이에요.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기, 혹시 퇴근하고 식사 한 끼 하실래요? 제가 오늘 정육 판매 실적 1등으로 상품권을 받았거든요. 그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어요. 친구 민지가 전화해서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 햇빛을 봐야 한다고 잔소리한 것이 떠올랐어요. 게다가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단둘이 식사를 한 적이 없었고 집에 가도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으니까요. 그럼 간단히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첫 번째 식사. 마트 근처 작은 일식집에서 우리는 예상보다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민 씨는 3년 전 이혼했다고 했어요. 자녀는 둘이 있지만 모두 독립했고 전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했죠. 미영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아직도 일하시고 항상 환하게 웃으시니 손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의 칭찬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가 저를 여자로 봐주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었나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20살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화장품을 정리하고 옷장을 뒤적였습니다. 내일은 뭐를 입을까 고민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다음 날부터 마트에서 정민 씨를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도 의식한 듯 자주 제 계산대로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끔은 일부러 제가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나와 함께 걸어가기도 했고요. 미영 씨, 혹시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인천 대공원 산악회에 가입해 있는데 한번 같이 가실래요? 눈앞에 펼쳐진 광활한 자연에 숨이 막힐 듯 했죠. 푸른 하늘과 맞닿은 산봉우리, 바람에 춤추는 나뭇잎들. 이런 세상이 있었다니. 모든 일상의 짐을 벗어던진 것 같은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의무에서 벗어나 마치 새처럼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산행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오랜만에 걷는 거라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정민 씨가 다가왔어요. 처음 오셨죠? 힘드시면 이거 드세요. 정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초콜릿을 건넸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진 초콜릿의 달콤함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마도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 좋았나 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고 점점 더 깊어졌어요. 가끔 마트 창고에서 마주치면 그는 살짝 내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해 주었고 퇴근 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에 저는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어느 날 산악회 모임 후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둘러앉아 간단하게 맥주를 마셨어요. 오랜만에 산행에 피곤했는지 아니면 긴장이 풀려서인지 술 기운이 빨리 올랐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머릿속이 살짝 어지러워졌습니다. 식사 후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갔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유독 반짝이는 것 같았죠.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민 씨였어요. 그가 다가오자 향수 냄새가 살짝 느껴졌습니다. 남성적이면서도 부드러운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머리가 어지러워서. 말을 이었지만 사실 머리보다 가슴이 더 어지러웠습니다. 그가 자꾸 가까이 다가오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먼저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먼저였을까요? 어느새 우리는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 점점 격정적으로.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찌릿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산악회에서 묵기로 한 펜션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머리로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은 이미 그에게 가 있었어요. 그의 품에 안겼을 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나였어요. 신혼 때도 느껴보지 못한 황홀함에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아내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것 같았지만 동시에 한 여자로서의 행복을 느꼈던 그 순간을 부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산악회 모임은 계속되었고 저는 그와의 관계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그 사랑에 빠진 여자는 달라진다더니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고 오랫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화장품과 옷에 관심을 가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뻐지고 젊어진 것 같았고 피부도 뽀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바꿨죠. 친구들도 왜 이렇게 예뻐졌냐,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물을 정도였어요. 그럴 때마다 운동 덕분이라고 건강해져서 그렇다고 웃으며 넘겼지만 제 마음속에선 비밀스러운 기쁨이 퍼져나갔어요. 남편은? 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눈치채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사업 때문에라는 말을 달고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집을 비웠으니까요.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메말라갔고 그것이 정민 씨에게 더 빠져드는 이유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정민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덕유산 가는데 같이 갈래요? 단체로 가는 거니까 좀 편하실 거예요. 어느 날 산악 회원들과 함께 덕유산에 올랐어요. 처음으로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여행이었고 그것이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우리는 환상의 궁합인 것 같아요. 길이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어요. 응? 제주도 갔다 온다고 했잖아.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왜 내 친구는 너희가 제주도에 간 적 없다고 하지? 순간 혈액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제 친구에게 연락했다니. 무슨 소리야? 누구랑 통화한 거야? 남편은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화면에는 도윤 씨와 제가 해변을 거니는 사진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찍어 남편에게 보냈나 봅니다. 누구야, 이 남자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들통난 순간이었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남편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언제부터야?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고? 결국 모든 것을 고백했어요. 도윤 씨와의 만남, 우리의 관계, 그리고 그동안의 거짓말까지. 말을 할수록 남편의 표정은 굳어갔고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가. 단 한마디, 그것이 그날 밤 남편이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도윤 씨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절 받아주었어요. 하지만 도윤 씨의 집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현관문을 연 것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누구세요? 그녀의 의아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도윤 씨가 나타났고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수연 씨, 왜 여기에? 그의 눈에서 당혹감과 함께 약간의 짜증도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누구야? 그 여성이 도윤 씨에게 물었어요. 아, 마트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야. 무슨 일이 있나 본데. 동료.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가 나를 여전히 동료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미안해요, 실수였네요. 겨우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도윤 씨가 뒤쫓아왔어요. 수연 씨,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그의 변명을 들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달려나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밤거리를 헤매다 결국 친구 집을 찾아갔어요. 다음 날 마트로 출근했을 때 도윤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자에게 물어보니 그가 갑자기 사직서를 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집에는 갈 수 없었고 친구 집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딸아이가 전화로 울며 빨리 돌아오라고 했지만 정신없이 무너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친구가 한 봉투를 건넸어요. 남편이 가져다 주었다고 했습니다. 열어보니 이혼 서류였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 들어있던 또 다른 서류였어요. 도윤 씨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직장 내 여성들과 비슷한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몇몇은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가 제게 했던 말, 그 달콤한 약속들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남편이 이 모든 것을 조사했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어요. 그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렸던 걸까요? 용기를 내어 집에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봤어요. 왜 왔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변한 걸 느꼈어. 하지만 그냥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싶었지.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니? 남편은 차분하게 도윤 씨에 대해 더 말해주었어요. 그가 어떻게 여성들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그들의 감정을 이용하는지. 심지어 그 젊은 여성도 그의 새로운 사냥감 중 하나라는 사실까지. 왜 이런 조사를 했어요? 내가 행복해 보여서.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 하지만 그 남자를 봤을 때 직감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꼈어. 남편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그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있었다니. 이제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그날 남편은 제가 집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두꺼운 벽이 생겼어요. 별실에서 지내며 매일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도윤 씨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것이 오해라며 그 여자는 그저 친구일 뿐이라며 절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 방문을 노크했어요.
수연아, 얘기 좀 할까? 오랜만에 들은 수연아라는 호칭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거실에 나가 앉자 남편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정말요? 절 용서해 주신다고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라기보다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나도 내게 소홀했고 내 외로움을 몰라줬어. 하지만 30년 세월을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 그 말에 더욱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울컥하는 듯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가자. 그렇게 우리의 재건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부 상담도 받고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며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예전의 감정들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결혼 30주년을 맞아 조촐한 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로요. 이번엔 정말로. 그리고 이제 18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은퇴했고 저도 마트 일을 그만뒀어요. 이제는 손주들을 돌보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그때의 기억이 불쑥 찾아올 때면 여전히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그 실수가 있었기에 지금의 더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딸의 결혼식장에서 우연히 도윤 씨를 마주쳤어요. 그는 많이 늙어 있었고 혼자였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서 후회의 빛을 읽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딸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제 과거의 실수는 단지 먼 기억일 뿐이었어요. 사랑은 화려한 감정이나 달콤한 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서로를 선택한 우리의 30년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사랑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